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상상도 못한 공격에 러시아 흑해함대가 또다시 붕괴되고 말았다는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 요격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영국 정보기관은 한국이 없으면 러시아는 바닥난 미사일 재고를 채울 수 없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현대전의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공격 방식에 각국에서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으로 한국의 유도 로켓 비궁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미 비궁이 극비리에 수출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세계 군수시장에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국산 저가형 무기가 함대를 지킬 최후의 보루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또 한 번 크게 망신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30일 영국 가디언즈에서 러시아 흑해함대가 모스크바함에 이어 두 번째 기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4월 14일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자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었던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군의 넵툰대함 미사일을 맞고 침몰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탄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고 현재 수리 중이라며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었지만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쏜 넵튠 두 발에 피격되어 격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러시아 해군의 부실한 방공 능력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흑해함대는 호위함인 마카로프 제독함을 기함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9일 새벽 4시 20분경 크림반도 세바스톨 항구 앞바다에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마카로프 제독함이 무력화되었을 수 있다고 가디언에서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보트 7대로 러시아 흑해함대가 정박해 있는 항구를 공격해 최소 2척의 다른 선박과 함께 마카로프함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SNS에 흑해에서 러시아 함선을 향해 질주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해상 드론 시점의 영상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전함을 향해 달려드는 해상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군의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가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분석하는 민간 전문가 집단 지오컨펌드에서는 해상 드론의 공격을 받은 전함의 윤곽을 분석한 결과 피격된 선박이 마카로프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해상 드론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 원조가 가속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원격 조종 무인보트와 공중 드론을 결합해 러시아 군자산을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복합작전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보트 7대가 공격해왔지만 일부 요격했으며 흑해함대 소해함 이반 골루베츠호만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고 마카로프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상 드론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해상 드론, 무인정에 의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요격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 해군은 하푼, SME와 같은 한 발에 수십억에 달하는 미사일로 적 고속정에 대응했었는데요. 2000년 10월 12일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의 소형 보트가 돌격하면서 미군 19명이 전사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군은 이러한 소형 보트들이 때를 이루어 공격해 온다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포로 대응하기에는 사정거리와 연사력이 부족하고 대함미사일로 대응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았죠. 미 육군 역시 자차량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APKWS라는 사업명으로 기존 2.75인치 로켓의 레이저 추적 장치를 장착한 유도 로켓을 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유도 방식은 바다에 안개가 끼면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을 공격할 수 있었기에 미 해군의 요구사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적외선 시커를 장착한 새로운 유도 로켓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때마침 한국 역시 북한군의 소형 고속정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미 해군 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MOU를 맺고 공동 개발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도중 미군이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개발된 비궁은 노후화된 해안포를 대체해 해병대에 배치돼 운용 중이며 육군, 공군을 위한 공대함, 공대지 버전으로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군의 특수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였기에 수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드론의 본격적인 무기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반군, 게릴라들에 의한 드론과 무인 조종 장치를 이용한 차량, 보트를 이용한 자익스 공격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얼마 전 사우디는 자국 해안선 순찰을 위해 프랑스제 고속정 12대를 구입했는데요. 인도받은 고속정에 비국 유도 로켓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우디로 비궁이 수출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도 1, 2위에 꼽히는 무기 수입국으로 GDP의 8.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당 예멘 반군을 상대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은 말만 반군이지 한 국가의 군대나 다름없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란으로부터 무기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예멘 반군은 사우디의 해안 지역에 다보트를 이용한 공격을 늘리고 있는데요. 페르시아만과 홍해 지역까지 예멘 반군의 소형 자익스 보트들이 활개치면서 사우디의 해상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 수출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로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제 최신형 고속정을 도입한 건데요. 여기에 주무장으로 비궁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75인치 유도로켓 개발을 포기한 미국은 대신 헬파이어 미사일을 개량하여 요격 시스템으로 도입했는데요. 헬파이어 한 발당 가격은 1억 원이지만 비궁은 단 4천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함정, 헬기, 경전투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 가능하면서 8km에 달하는 준수한 사정거리와 저가형 무기라고 볼 수 없는 뛰어난 유도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사우디와 같이 드론, 무인정의 공격에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2019년 미국이 동맹국들의 장비와 기술을 평가하는 국방부 프로그램인 FCT에 최초로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었습니다. 비궁의 개발사인 LI지넥스원에서는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에서 비궁을 선보였었는데요. 각국 해군에서 비궁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드론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에 의해 공격받으면서 비궁과 같은 요격 체계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비궁만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유도무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에 사우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군이 해상 드론을 요격할 미사일 재고도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랑하는 첨단 미사일들의 부품과 기술들이 상당 부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소유이기에 러시아 제재로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9일 미 재무부에서 러시아 군수업체에 미국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인 유리 유리에비체, 오레호프와 그의 회사 두 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부장관은 이번 사건은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러시아는 전쟁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영국 안보문제 연구기관 원립합동 군사연구소에서 러시아의 무기 시스템과 군사 장비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요.
러시아 군용 시스템 450개 부품 중 318개는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니다. 거기에 한국제 부품 6개와 대만,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서방 세계 국가들에서 제재한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인 9M727 순항미사일과 얼마 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타격했던 100일 순항미사일에서도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부품 수십 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전면적인 테러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칩의 러시아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주요 칩 제조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과 유럽에서도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부품을 공급받기란 불가능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 첨단 무기들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군사 전문가 더글러스 베리는 지상공격 순항미사일 재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고갈은 아니더라도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방공미사일인 S-300 방공미사일의 용도를 변경해 지상 목표물 공격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는데요. 맥킨지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루이스 존스는 러시아가 바닥난 비축분과 추가 생산 능력을 검토한 뒤 S-300 미사일 등의 용도 변경을 차선책으로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급변하는 현대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피로 얻어낸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 역시 멈추지 않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